안녕하세요.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이 신세계입니다. 소제목이 24년 주가는 이 면세점 손에 달렸다라고 작성을 해놨는데, 일단 신세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. 그래서 이 부분 주가 흐름이 왜 좋은지, 그리고 앞으로 또 좋아질 요소는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, 저는 앞으로의 신세계의 매출 그리고 주가는 이 면세 매출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. 오늘은 이 면세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을 전달해드리는 촬영하는 이 5월 9일 오전 기준에 이게 지금 4%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스크린샷이어서 그런 거고요. 오늘 당일 같은 경우에 3% 정도 갭을 떠서 시작을 했는데 이 변동폭은 뭐 2%에서 4% 후반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저점을 확인한 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단기간에 지금 5일선이 죄송합니다. 21선을 뚫었고 이 6일선을 어제 종가로 뚫고 120일선도 뚫고 네, 지금 주가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종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직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과연 가격을 넘어갈 수 있을까?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보고 오늘 신세계 당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전일도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, 물론 윗꼬리를 달았지만, 전일 큰 폭의 상승의 이유는, 신세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. 1분기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.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침체가 있음에도 외형 확대 성공을 했고,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%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, 매출은 한 3점 중반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3.5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할 텐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이 백화점, 이 차별화된 오프라인 콘텐츠로 호실적을 거뒀고, 신세계 까사라던가 홈쇼핑 등 이 자회사들의 매출 성장 그리고 흑자 전환이 성공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 반해서 이 신세계 DF, 이 면세점 사업인데 영업이익이 급감을 해서 이 추가 성장에 대한 브레이크가 조금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유는 공항 지점 임차료 회계 처리 변경 탓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이 회계 처리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현재 공항 면세점 가동률이 70%로서 앞으로 이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면세 매출의 포인트를 잡는 이유는 보시면 이제 신세계 사업 현황입니다. 그 중에서도 이 면세 사업, 그 중에서 신세계에서 면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신세계 DF인데 뭐 듀티프리죠. 이 회사가 신세계 전체 매출의 보통 40% 이상을 하던 회사입니다. 다만 23년도에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숫자로 보자면 과거 21년도도 신세계 DF가 전체 신세계 매출의 41%, 22년도에는 43%까지 확장이 되었다가 23년도에는 말씀드린 고금리, 고물가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거의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30%까지 지금 감소를 했는데 이게 숫자로 보자면 그러니까 23년도를 기준에 전년도에는 면세 매출이 3조 4천억 수준이었는데 23년도에는 2조가 무너졌죠. 1조 9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22년도 대비 23년도는 거의 45% 이상 면세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신세계의 이 실적과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했던 건데 이 면세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과연 좋아질 수 있을지 그래서 신세계가 양적 성장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보자면 저는 이 부분을 24년도 이 면세 매출의 트리거라고 보고 싶은데 일단 24년 5월 7일 그저께 나온 기사고 관광객 4천 명이 중국발 크루즈를 통해서 인천에 입항을 했고 이거는 역대 최대 규모다. 이 코로나19 이후 첫 중국발 전세 크루즈가 유치가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이분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면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이 중국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4천 명입니다. 이게 대만계 중국에 있는 화장품 기업인데
이렇게 보이죠. 대만계 화장품 기업 임직원들로 포상휴가를 받아서 크루즈를 타고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단체 관광객이 7일 날짜에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뭐냐? 7일 날 롯데 면세점을 찾아서 시계나 보석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면세에서 큰 손인 중국 단체 관광객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부티크 같은 이 고가의 상품이 전체 매출의 70%를 차지를 했고, 면세 안에서만.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수입 화장품이라던가 식품도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4천 명의 소비를 봤을 때. 그러면서 제가 보는 중요한 부분은 이 고객 연령대가 3, 40대로 비교적 젊고 포상 휴가의 특성상 지갑을 여는 유커가 많아졌다. 이 구매력이 높은 유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, 저는 앞으로의 중국 단체 관광객의 이 뉘앙스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. 옛날에는 이제 고령 인구들, 뭐 40대, 50대, 60대 이 중국인들이 깃발을 들고 막 같이 단체 관광객을 다녔다면, 지금은 이제 비교적 연령대가 낮아진 30대, 40대, 50대까지의 구매력이 좋은 유커들이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로도 볼 수 있는데, 물론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가 질 좋은 중국인이 들어올 거다,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, 그런 데이터는 아니고 중국인 입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, 그 중에서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23년도 1월 달부터 지금 24년도 3월 달까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, 굉장히 양적으로 성장한 게 보이죠. 이렇게 1분기만 보면 23년도 1분기에는 뭐 단순 산술 평균하면 15만 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, 중국인 관광객이 24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. 양으로 보면 거의 8배가 많아진 거죠.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8배가 더 많은, 전년 동기 대비 8배가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거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, 굉장히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면세 매출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24년도 신세계 실적 컨센서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,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, 생각이 드는데, 23년도 대비해서 매출은 10% 성장,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10% 성장입니다. 물론 이게 최대 매출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, 22년도에 뭐가 있었죠? 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이 억눌러 있던 이 해외 여행이라던가 이런 게 이 수요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굉장히 이 신세계가 호실적을 거뒀죠. 22년도 매출이 7조 8천억을 했고 영업이익은 6,400억을 했습니다. 이 당시에 신세계의 주가가 2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갔었는데, 24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이 관광객의 입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이 자회사들의 실적도 꾸준히 나온다고 하면, 이 시장의 컨센서스인 6조 9천억보다는 저는 7조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 24년도의 실적 예측치는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한번 보자면, 지금의 주가보다는 조금 다른 곳에 위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. 뭐 물론 24년도가 예상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일단 24년도 실적 예측치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주가 자체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장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22년도부터 가지고 왔습니다. 23년도고요. 22년도에 말씀드린 27만 원, 실적이 워낙 좋았을 때 27만 5천 원인데, 네,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.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무거운 주식이 이만큼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에도 굉장히 큰 힘이 있는 모멘텀이 실려야 될 텐데, 저는 이 면세 매출이 이 신세계 주가 움직임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. 물론 그래서 제가 이 신세계 주가가 앞으로 오를 거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. 제 주관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셔야 되는데, 이 신세계 그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 뭐
움직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물론 22년도 좋은 실적이었죠. 다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큰 폭의 상승, 죄송합니다. 이 상승에 있어서는 각각 이유가 있는데 이 과거부터 보자면 22년도 7월 달부터 이 상승했던 부분은 중국이 이때 당시 코로나 리오프닝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다시 찾는 거 아니냐? 그러면 면세 매출 비중이 높은 이 신세계가 이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올랐었고 23년도 지금 7월 달, 8월 달, 9월 달 이 상승은 뭐냐면 이때 당시 중국 당국에서 한국에 단체 관광객 비자를 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대감에 올랐습니다. 물론 그때 당시 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그리고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 신세계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였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생긴 이 상승분은 반납을 하고 더 큰 하락 그리고 뭐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 당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4년도 초반에 이렇게 올랐던 부분은 이 기업의 PBR, 기업 밸류 프로그램 PBR 한 배까지 이 목표를 잡고 정부 정책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발표된 내용은 사실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신세계 PBR이 거의 0.3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모멘텀이 됐었죠.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과거 이 움직임은 이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 혹은 그에 따른 면세 매출 기대감 그리고 뭐 실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세계의 주가 움직임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이렇게 중장기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이 주가 흐름을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차트를 소트를 해가지고 이 기술적인 위치, 오늘 종가가 어떠한 지지와 저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